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최근에 방송인 김희철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초보 반려인들에게는 절대로 유기동물을 추천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이게 한참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유기견을 키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초보 애견인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렇게 발언을 했더니 네.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마치 유기동물을 반려하기 어려운 동물로 오해를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네. 제작진은 주의하겠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희철 씨 생각이 저는 어쩌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김희철 씨가 아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말을 했다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오히려 지적을 당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반 국민들도 사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검역본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보면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 있다고 대답한 비율보다 이제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왜 입양하지 않을 건가요? 라고 했을 때 1위가 질병, 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가 43.1%, 2위가 연령이 높아서 16.9%가 나왔기 때문에 김희철 씨의 그 생각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유기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관리되지 않는 보호소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애니멀 홀더의 모습이 주로 비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머리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잘 관리되고 있는 보호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개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설보호소 모습, 또 애니멀 호도 모습이 보이니까 유기동물 다 저럴 것 같고 저렇게 관리되니까 당연히 피부병 있을 것 같고 질병 있을 것 같고 맞아요. 행동 문제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동대문구 발라당 입양 카페 이런 식으로 도심지에다가 입양센터, 입양 카페를 만들어놔요. 근데 여기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유기동물들이 얼마나 잘 관리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TV에 좀 많이 보여달라니까요.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입양센터들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아이들 건강검진도 수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 수의사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거기서 다 건강검진하고요, 중성화 수술하고요, 예방접종 해주고요, 구충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는 강아지들보다 오히려 이런 유기동물이 더 잘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호자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자기 돈 들여서 다 해야 되는 거를 수의사쌤들이 미리 다 네. 해주시고 멀쩡합니다 이러고 이제 저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건강 문제는 아예 선생님들이 딱 보증을 해줘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오해가 그래도 행동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제 재미난 논문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유기동물 출신들이 이제 행동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강아지 공장 출신 강아지들이 오히려 행동 문제가 많다는 그런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참 이 동물도 네. 어디 출신을 나누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네. 이게 현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 미국 동물복지 전문의이면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프랭클린 맥밀란 수의사님이 계세요. 네. 제가 이분 강의를 해외 학교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이분이 강아지 공장을 거쳐서 펫숍에서 판매된 개들과 전문 브리더들이 분양한 개들의 행동 문제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행동 문제가 이 강아지 공장 출신들이 많았다. 사람에 대한 공격성, 다른 개에 대한 공격성, 분리불안, 화장실 실수, 애정 결핍 등이 다 높았는데 특히 보호자, 가족들에 대한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이제 3배 정도 높았거든요. 이분 논문 말고 다른 논문들도 이 강아지 공장 출신 개들이 보호자, 주인에 대한 공격성이 훨씬 높았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받은 유기동물들의 행동 문제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아이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행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버려준 거 아니겠어? 라는 오해를 하신다라는 거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태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개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버려줬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동물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보통 아파서 버려지려면 좀 나이가 든 개체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발생한 유기동물 중에서 이제 58만 마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중증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7년형 이상의 노령견이 8.9%밖에 안 됐고요. 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제 입소될 때 외관을 확인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한 걸 분석해봤을 때도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유기동물의 절대 다수가 어리고 건강한 개체들이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저희가 매년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조사 결과를 위클리벳에서도 짚어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한 13만 마리 정도가 유기동물이 네.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절반은 보호소에서 사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3만 401마리가 발생했는데 보호소에서 자연사된 개체가 25.1%, 안락사된 개체가 20.8%였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 네. 아이들이.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입된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67.2억이 투입이 됐는데 네. 사실 2019년보다 2020년에 유기동물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세금은 사회적으로도 확실히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그 반려동물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일단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발생해 있는 유기동물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잘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인식이 좀 개선되는 게 보이긴 보여요. 2021년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라고 어웨어가 발표한 자료 있는데요. 네. 유기동물이 왜 발생하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인식 부족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인식이 바뀌는 것 같고요. 네. 유기동물이 오히려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행동학적 문제도 적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입양이 좀 꺼려진다. 근데 이제 강아지 공장 출신 펫숍 입양도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전문 브리더를 통한 입양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전문 브리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잘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맞아요. 전문적인 브리더라고 해도 아직 국가에서 뭐 인정하는 자격 기준도 없고요. 브리더라고 하면서 강아지 공장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클리벳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네.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일단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유기동물 결국은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한 유기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동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